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TDD를 엄청 잘하는 방법보다는 테스트를 붙여보면서 제가 프론트엔드 설계를 다르게 보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테스트 코드를 기능 확인용 코드라고 생각했었는데 버튼을 누르면 함수가 불리는지, 입력값을 넣으면 결과가 맞는지, API 응답에 따라 화면이 바뀌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에 테스트를 붙여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발표의 핵심은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는 대체로 책임이 작고 외부 의존성을 제어할 수 있고 중요한 흐름이 잘 드러납니다. 이 관점으로 TED, 테스트 계층,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사례, 그리고 AI 에이전트, 하네스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질문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테스트 가능성입니다. 왜 어떤 코드는 테스트가 잘 붙고 어떤 코드는 셋업과 목이 계속 커지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 계층입니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각적 회귀 테스트, 이투이 테스트는 모두 테스트지만 주는 신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언제 선택해야 하는지 큰 지도를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사례입니다. 전역 오디오 라이브러리랑 오디오 로직을 리액트 바깥으로 분리하면서 테스트 범위가 작아졌고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이투이를 위해 외부 의존성을 어떻게 제어했는지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AI 에이전트와 테스트 하네스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코드를 전부 직접 치기보다는 무엇이 맞는 동작인지 정의하고 에이전트가 그 기준을 통과하게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장표는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가까운데요. 같은 기능이라도 코드가 어떻게 나뉘어 있느냐에 따라 테스트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왼쪽 코드는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서 API 호출, 응답, 데이터 가공, 로컬 스토리지 저장, 상태 변경, 라우팅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코드라면 여기에 로딩, 에러 처리, 권한, 토스트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버튼 하나의 동작을 확인하고 싶어도 패치복, 스토리지복, 라우트목, 렌더링 환경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테스트가 점점 핵심 동작보다 주변 환경을 맞추는 코드로 채워집니다. 오른쪽은 같은 기능을 조금 다르게 나눈 예시입니다. 필터링은 순수 함수로 빼고 API와 스토리지는 바깥에서 주입받습니다. 그러면 훅이나 컴포넌트는 각각 필요한 경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 이 감각을 TDD의 기본 루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TDD는 보통 레드, 그린, 리팩터로 설명합니다.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단순한 순서보다 사고 흐름으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레드는 실패한 테스트를 먼저 쓰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만족시키려는 요구사항을 아주 작게 문장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입력이 이럴 때 결과는 이래야 한다. 사용자가 이렇게 행동하면 화면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처럼 기대 동작을 먼저 잡습니다. 그린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최소한의 코드를 쓰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완벽한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흐름이 무거워집니다. 리팩터는 내 테스트가 통과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중복을 줄이고 책임을 나누는 작업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말로만 들으면 조금 추상적이니 바로 다음 장에서 아주 작은 코드로 이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맷 타임이라는 작은 함수로 레드, 그린, 리팩터를 보겠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나 타이머 UI를 만들 때 65초를 1분 5초처럼 보여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레드 단계에서는 구현부터 하지 않고요. 65초가 들어오면 1분 5초가 나와야 한다는 기대 동작을 테스트로 고정합니다. 아직 함수가 없거나 구현이 맞지 않으니 테스트는 실패합니다. 이 실패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린 단계에서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가장 단순한 코드를 씁니다. 분을 구하고 초를 두 자리로 맞춰서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좋은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적은 요구사항을 실제 코드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리팩터 단계에서는 동작을 그대로 두고 구조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패드2처럼 의도가 보이는 작은 함수를 만들고 SC보다 세컨즈처럼 의미가 분명한 이름을 씁니다. 중요한 건 같은 테스트가 계속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금은 작은 함수 하나였지만 실제 프론트엔드에서는 같은 질문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입력과 출력입니다. 이 기능은 어떤 값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는 사용자의 어떤 행동에 어떤 UI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 범위입니다. 이 모듈은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컴포넌트 하나가 API 호출, 데이터 가공, 라우팅, 화면 렌더링을 모두 맡고 있다면 테스트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태 위치입니다. 상태를 내부에 숨길지 외부에서 주입받을지 여러 곳에서 공유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TDD가 좋은 설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가 애매한 지점을 계속 드러내게 해줍니다.
이제 이 질문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어떤 계층으로 나눠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위 테스트는 가장 작고 빠른 피드백을 주는데요. 함수 util, 훅처럼 입력과 출력이 비교적 분명한 대상을 검증하기 좋습니다. 통합 테스트는 여러 모듈이 함께 움직일 때 흐름이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API 응답, 상태, 컴포넌트 조합이 같이 동작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회귀 테스트는 기능 테스트가 놓치기 쉬운 화면 깨짐을 잡을 수 있습니다. E2E 테스트는 실제 브라우저 핵심 사용자 여정을 검증하게 됩니다. 가장 넓은 신뢰를 주지만 비용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테스트가 제일 좋으냐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신뢰가 무엇인지 가장 작은 계층인 단위 테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붙일 때 가장 먼저 효과를 본 건 단위 테스트였는데요. 작은 함수나 훅처럼 입력과 출력이 분명한 코드부터 테스트하니까 실패 원인을 훨씬 좁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위가 꼭 함수 하나만을 뜻하진 않는데요. util 함수, 커스텀 훅, 작은 컴포넌트처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단위 테스트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륨 값이 0과 1 사이로 제한되는지, 특정 이벤트 이후 상태가 바뀌는지, 포맷 함수가 같은 입력에 같은 결과를 발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의 장점은 빠르다는 것인데 자주 돌려도 부담이 적고 작은 규칙이 깨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 모듈이 합쳐졌을 때 실제 사용자 흐름까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테스트 예시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단위 테스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리액트 앱에서 라우터가 바뀌어도 끊기지 않는 전용 오디오 상태와 훅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디오 기능이 버튼 하나보다 고려할 게 많은데 소스 변경, 플레이, 와퍼즈, 시크, 볼륨, 플레이백 레이트, 프로그레스 등등등 이제 브라우저 오디오 이벤트가 함께 동작하게 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서 테스트하기 좋았던 지점이 오디오 로직을 리액트 컴포넌트 안에 직접 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UI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보는 부분을 담당하고 이제 훅은 리액트와 오디오 매니저를 연결하고 오디오 매니저가 실제 오디오 상태와 이벤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로직이 컴포넌트 안에 있었다면 소스 변경 하나를 검증하려고 모든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상태 변화를 기다려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규칙이 오디오 매니저로 분리되어 있어서 UI 없이도 작은 규칙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오 매니저는 리액트 컴포넌트의 로컬 스테이트가 아니라 리액트의 바깥 스토어처럼 상태를 관리하는데 상태 변경은 set state를 통해 한 곳으로 모이고 notify는 구독자에게 변경을 알려줍니다. subscribe는 리스너를 등록하고 get snapshot은 현재 상태를 읽습니다. 이 구조가 테스트에 유리했던 이유는 상태 입과 출구가 비교적 선명했기 때문인데 어떤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리스너가 호출되는지 UI 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액트 쪽에서는 use sync external 스토어로 이 외부 상태를 구독하는데 훅은 상태 규칙을 모두 품는 게 아니라 외부 스토어를 리액트 렌더링과 연결하는 얇은 계층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테스트 계층도 자연스럽게 나뉘고 오디오 매니저의 작은 규칙은 단위 테스트로 보고 훅을 리액트의 생명주기가 잘 연결되는지 통합 테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테스트인데요. 단위 테스트가 작은 규칙을 잘 잡아준다면 통합 테스트는 그 규칙들이 함께 움직일 때 흐름이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앱에서는 함수 하나만 맞는다고 끝나지 않고 훅이 상태 관리자와 연결되고 API 응답 따라 UI가 바뀌고 사용자의 클릭이나 입력이 다음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조합이 맞는지는 단위 테스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에서는 보통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흐름을 하나 잡는데 검색어를 입력하면 목록이 바뀌거나 등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 테스트도 너무 넓게 잡으면 금방 무거워지기 때문에 페이지 전체를 통째로 테스트하려고 하면 라우터, API, 프로바이더, 스토어, 스토리지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통합 테스트에서는 리액트 테스팅 라이브러리, 유저 이벤트, MSW 같은 도구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리액트 테스팅 라이브러리는 구현 내부보다 사용자가 보는 돔을 기준으로 테스트하게 도와줍니다. 유저 이벤트는 실제 사용자 입력에 가까운 클릭이나 타이핑 키보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MSW는 API 요청을 네트워크 계층에서 가로채 테스트 응답을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메모리 라우터나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같은 래퍼를 잘 묶어두면 반복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볼 건데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유즈 글로벌 오디오 훅은 의도적으로 이제 똑똑한 훅이 아니라 얇은 연결 계층에 두었는데요. 이 훅이 하는 일이 리액트 생명주기와 오디오 매니저 설정을 연결하고 SRC나 오토플레이 옵션이 바뀔 때 명령을 전달하고 뭐 등등등을 가져오는 건데요. 반대로 오디오 이벤트 처리, 프로그레스 저장 등과 같은 이제 핵심 규칙은 훅에 많이 넣지 않았어요. 이런 규칙은 오디오 매니저가 담당하고 이렇게 나누면 테스트가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랙 전환 흐름은 통합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데 사용자의 관점의 요구사항은 단순한데요. A 트랙을 듣다가 B 트랙으로 바꾸면 A는 멈추고 B가 재생되고 공유 상태 SRC도 B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훅, 오디오 매니저, 외부 스토어, 브라우저 오디오 객체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단위 테스트로는 각각의 규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이 흐름이 이제 이어지는 따로 봐야 하는데 그때 렌더 훅과 wait for를 사용해 훅과 매니저가 함께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회귀 테스트는 기능 테스트가 놓치기 쉬운 화면 깨짐을 잡는 계층인데 다만 이 테스트는 TDD처럼 구현을 직접 이끄는 테스트라기보다는 이미 만든 UI가 의도치 않게 바뀌지 않았는지 보는 안전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E2E 테스트는 실제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가 있는 전체 여정을 검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홈에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고 폼을 입력하고 완료 페이지를 거쳐 설문을 진행하고 결과 페이지를 확인하는 흐름은 여러 페이지와 상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브라우저에서 직접 확인해야 가장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비용도 큰데 실행 시간이 길고 실패했을 때 원인이 UI인지 네트워크인지 라우팅인지 비동기 타이밍인지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E2E로 만들기보다는 이제 가장 넓은 신뢰를 줄 수 있는 흐름을 하나 정해서 테스트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작업했던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여기서는 플레이라이트로 사용자의 핵심 여정을 하나 고정하고 이 흐름이 홈에서 어플리로 이용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완료 페이지를 거쳐 이제 설문 페이지로 진행한 다음 결과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E2E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외부 유전성의 경계였는데 E2E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실제로 호출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닌데요. 실제 파이어베이스에 데이터를 쓰면 테스트를 시행할 때마다 데이터가 쌓일 수 있고 실제 API 응답에 의존하면 응답 시간이나 내용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E2E 테스트 모드를 두고 환경 변수로 등록하고 테스트 실행 중을 알 수 있게 해서 파이어베이스 쓰기는 테스트 모드에서 우회하고 질문 전환이나 실패 응답 딜레이도 테스트 모드에서는 0ms/s로 줄였습니다. AI 응답은 플레이라이트의 페이지 라우트로 제어하고 이제 채팅이나 결과 요청을 가로채서 정해진 응답을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 관련한 설명인데 시간 관계상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